침몰한 지 800년 된 고려시대 선박이 4년여의 노력 끝에 원형 그대로 복원돼 당시의 해상무역 규모 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김치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영 다이빙팀 창단 예산도 모두 삭감했습니다. 김한은행장이 오늘 새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광주은행이 민영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공제 윤두서 서거 300년을 기념해 윤두서의 학문과 예술적 성과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예산과 세금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옛날엔 세금으로 거둔 곡식이나 진상품을 배로 실어 갔는데 이 배를 조운선이라고 하죠. 고려시대 때 조운선 한 척이 침몰했는데 800년 만에 원형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이 배에는 전남 지방의 관리들이 개경의 고관 대작들에게 보낸 물건들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첫 소식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충남 태안 마도 해역에서 발굴된 마도 1호선. 당시 각종 곡물류와 도자기 등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찾아낸 목간의 기록을 토대로 마도 1호선은 고려시대인 1208년 목포에서 개경으로 향하다 침몰한 조운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고려시대 선박 9척 가운데 유일하게 절대연대가 확인된 배로 800여 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목수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 기술은 근대의 조선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 기술을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길이 15.5m, 너비 6.5m, 높이 3.2m의 대나무돛 1개, 휘어있는 통나무를 그대로 붙인 배 외판이 특징으로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배 가장자리가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그 배들이 어떻게 운행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경로를 가지고 이 역사에 등장을 했는지 이 실체를 밝혀보는 복원된 마도 1호선은 목포에서 전시되다 오는 2017년 충남 태안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김치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서 오늘은 다이빙 선수단 창단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겠지만 그렇다고 삭감이 꼭 능사는 아니겠죠. 이기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광주시가 수영 다이빙 팀을 창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단 비용 4억 5천만 원에다 팀 운영비로 해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시의회는 다이빙 팀 창단을 통해서 성적을 내기보다 유소년 선수 육성이 먼저라며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이 추진 중인 수영 대회 준비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2019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를 겨냥한다면 지금 어린 선수들도 육성하는 게 더 중점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 전문병원 예산 역시 삭감됐습니다. 광주시가 요청한 20억 원 가운데 치료시설 보강 비용 10억은 반영됐지만 적자 보전 예산 10억은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아직 적자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 비용을 미리 예산에 책정해 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의 새로운 조직인 참여혁신단의 예산 53억 원 가운데 7억 8천만 원이 삭감 처리됐습니다. 시장 역점 사업인 쓴소리위원회와 명예부시장제 관련 예산이 대부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시의회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교량과 육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20억 원 증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목포에서 순천 구간의 경전선 폐지 계획에 대해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철도 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철도공사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서민 열차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나주시 다도면의 한 리조트에서 전남 모 대학교 학생 15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학교 교육 캠프에 참여한 이들이 어제 리조트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에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가건물을 채취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한은행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광주은행이 민영화의 첫 발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경영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는 광주은행이 어떻게 지역은행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21조 2천억 원이었던 광주은행의 자산 규모가 올해는 20조 원으로 1조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1,300억 원을 넘었던 당기 순이익도 지난해 610억 원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도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건설과 부동산 등 중소기업 대출이 축소되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에 치우쳐 지역은행의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델을 광주은행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새롭게 취임한 김한 행장은 지역사회에 돈을 풀어주는 것이 은행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적인 영업을 했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광주은행이 지금부터 10년, 20년 아니면 30년을 살 수 있게 살 수 있는 은행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역은행으로 만드는 게 제 소명인 것 같아요. 하지만 광주은행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중은행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과 함께 전북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북은행에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던 김한 행장이 민영화의 첫 발을 내딛는 광주은행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공제 윤두서 일가의 학문과 예술적 성과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윤두서의 회화와 서예, 문학과 사상 등에 관한 7편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년 1월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공제 윤두서 서거 300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직접 본다면 어떨까요? 전파를 직접 보고 즐기고 만질 수 있는 전파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지성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진동판 위에 얇게 뿌려진 모래가 꽃을 그려냅니다.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모래가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잇따라 다른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헤르츠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데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모래를 이렇게 뿌려줌으로써 보여주는. 아이들은 전파가 부리는 마법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직접 TV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무전기를 통해 파동을 만들면서 전파와 가까워집니다. 전파의 개념이 어려울 법도 한데 놀이를 통해 접하는 전파 공부가 그저 재밌습니다. 전파 볼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나주로 이전하면서 서울에서만 개최되던 전파 페스티벌이 광주에서도 열리게 됐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전파를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ICT 산업을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 5일 동안 열리는 전파 페스티벌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의 도전장을 낸 박지원 의원이 호남 정치 복원을 통해 개파 간 돌입을 혁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7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친노 비노의 대립 구도를 깨는 것이 최고의 정치 혁신이라며 이를 위해 호남 정치력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의 미국 메이저리그 행보가 유보됐습니다. 기아 구단은 팀과 국가대표 자완 에이스에 걸맞은 액수가 아니라고 판단해 메이저리그 구단의 포스팅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